배터리 기술일 수도 있고 정보를 입출력하는 저장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접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걸 찾았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나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또는 저장 장치, 전기를 입출력하거나 정보를 입출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분의 1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쪼개서 전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곧바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왜 이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일종으로 동서남북이라고 합시다. 네 군데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다시 또 쪼갤 거니까요. 들어가서 다시 또 4분의 1로 쪼갤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4분의 1로 쪼개서 들어가서 다시 또 네 군데로 전선을 나눠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될 거니까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죠. 또 이 안에를 다시 또 4분의 1로 나눠 쪼개서 들어갑니다. 그럼 속도가 더 빨라. 순식간에 전기가 쪼개져 가지고 전기가 충전이 되겠죠. 이런 작은 셀도 또 쪼갭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분의 1로 했지만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24분의 1, 12분의 1 회사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필요를 따라서 이쪽 셀 조각에는 전선을 2개로 할 수 없을까요? 네, 이게 2개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셀 조각에는 회사별로 3개로 하겠다 그러면 3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셀 조각에는 내가 4개로 하겠다 그러면 4개가 이쪽 쪽에 4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기를 이제 충전할 때는 동시 충전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런 들어가는 전기 충전선이 똑같겠죠, 숫자가. 그래서 동시에 딱 충전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방식도 되고, 정보를 입출력할 때는 이렇게 특정 어떤 셀에 정보를 통신선, 일종의 그 정보 입출력선을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그건 회사별로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의 반도체다, 정보 입출력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특정 어떤 셀에 이쪽에만 전기를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숫자로 표시를 하고, 저는 이제 안에를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 숫자로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로 표시하고 그걸 숫자로 표시합니다. 상공을 1cm 단위로 이렇게 올려서 가로 세로로 그 역시 쪼개고 좌표로 표시하고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지하층 또는 바닷속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1cm 단위로 해서 내릴 수 0.5cm도 가능하고 0.1cm도 가능합니다. 우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위성의 좌표를 잡아서 인공위성의 속도와 이동 속도와 좌표를 잡아서 요격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인공위성 관리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달에도 가능, 화성도, 우주에도 가능. 우주에다 이렇게 기구에다 줄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숫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비행체, 어떤 배, 선박, 자율주행 어떤 자동차, 자율주행 어떤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안에서의 신호 입출력을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신호의 저장 이런 것들도 정보 입출력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면 제 기술 구조가 되고, 전기의 저장, 전기 한 장 같은데 큰 회사들이라든지
전기의 저장 이런 게 입출력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맵 지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지구를 이렇게 수백 조 수천 조 멜로 쪼개가지고 거기를 좌표로 자로 세로 좌표로 표시한 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쓰시거나 맵 지도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로봇 자율주행 차량 로봇계 뭐 이게 로봇들이 움직이거나 무인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사용 A사 레이더에도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셔서 A사 레이더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드론 움직임,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상대방의 드론이다 그러면 비행체가 좌표를 상대방의 적기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A사 레이더 같은 데서 이렇게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그 적기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동 속도, 방향, 각도, 다음 예측 방향을 A, B, C, D 몇 군데로 예측해서 미리 요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좌표로 이렇게 무인 군인 차량 군사용으로 쓰겠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움직이는 예측 방향에 대해서도 가로세롭게 헬기 같은 데서도 쏠 수 있고 이게 일반 지상 차량에서도 쏠 수 있고 그래서 쏴가지고 예측하는 속도와 이제 이동 방향, 각도 이런 걸 계산해서 이렇게 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공 레이더 방어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쓰면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같은데 이렇게 어디에 매설해 있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넷망 이렇게 지하에 구축했을 때나 지상에 구축해도 케이블망 어디에 몇 번 좌표에 어디에 지역에 이렇게 구축해 놨다라는 거 알면 그쪽에 이상 신호등이 들어오면 그쪽만 딱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부품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하면 컴퓨터 같은 부품이나 TV 같은 부품 이런 대형 부품 안에서도 발열 지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컴퓨터 이상 고장난 부분을 좌표 방식으로 가로세로 컴퓨터 안에 통 있잖아요. 그거 안에서도 가로세로 이렇게 쪼개거나 해가지고 정확히 어디 지점에서 발열이 일어나거나 신호 이상이 이런 번쩍번쩍한다든지 아니면 신호 이상이 이렇게 번사로 오게끔 하는다든지 신호 이상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그쪽 지점 이상을 파악하고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됩니다. 인터넷 구축 업체에서도 지하에다 깔아놨어도 그것을 역시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상하수도도 또는 가스관 이런 것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TV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고장나거나 자율주행 차량이 고장나도 자동차 같은 게 고장나도 그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 줍니다. 좌표로. 그러면 그 부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좌표 방식이 모든 것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안해내는 것으로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가지고 전 세계 특허 났듯이 GPS를 대신하고 GPS는 위성에서 신호를 쏴줘야 되지만은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위치를 인식하고 모든 사물을 인식해서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지형도 좌표 방식으로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간, 로봇이다 그러면 물류 창고의 로봇이다, 호텔이다 그러면 그 공간은 가로세로 좌표, 높이까지 좌표로 짜가지고 전체를 좌표로 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마그네틱 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 인식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행기 드론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방어차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터리나 이게 배터리 특정 부분에 내가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상으로 탁탁탁 이렇게 눌러주면 그 부분을 표시하면 이 배터리 전체에 다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 부분을 이 배터리 안에도 이
4개로 4분의 1로 나오고 이쪽 4개의 셀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4개의 셀 안에도 앞으로 안에도 수많은 셀이 있겠죠. 그럼 이쪽 구역에는 내가 충전할 수 없을까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상으로 그쪽만 충전하도록 하면 이쪽 회로를 통해서 이쪽 전기 충전 회로를 통해서 이쪽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뽑아낼 때도 그쪽에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안에도 내가 이해가 가게 수많은 100개의 건전지가 이 4분의 1 조각에 하나에 100개의 건전지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달려 있다고 생각. 100개의 건전지나 배터리가 작은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쪽 부분만에 있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고 또는 뽑아낼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 정보를 입출력할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보를 입출력하고 여기 안에가 정보의 셀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보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반도체나 여기다가 10,000개, 10만 개의 정보 셀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표시하면 얼마나 표시가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장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로 좌표 방식으로 전기차라든지 어떤 배터리를 충전과 방전 이쪽에 전기 입출력을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안전 같은 데서 좌표 방식으로 어디 지점이 고장난다 그쪽 부분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그쪽만 딱 미리 발열 이상 이런 데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쪽만 딱 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표는 숫자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다른 방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제일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컴퓨터 자체가 숫자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제 국제 공통 언어로서 이렇게 언어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가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시에 말을 해도 컴퓨터는 숫자로 그것을 기록해 놓거나 또 숫자로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인간처럼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서 이게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인간의 언어가 되는 거죠. 가령 전 세계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임의대로 7688번이라고 정합시다. 전 세계 공통 언어로. 그럼 그게 이제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것은 8688번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녕 이런 거 쓰면 또 단어는 또 2668번 이렇게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7,688번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수도 그러면 24,368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약 우리나라 한글이다 그러면 각약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년 대근 아야어여 이것을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는 숫자 말고라도 암호를 동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민들의 어떤 문자 특수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기본은 다 숫자로 표시합니다. 전 세계 각 나라를 이런 식으로 언어를 각 나라에 어떻게 해당되는 언어를 공통으로 숫자를 정해 놓는다면 여기서 안녕하십니까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그것을 숫자만 단순히 그 숫자만 기억하면 전 세계 언어를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 언어로 즉각 번역이 가능하고 그 나라에서도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 언어를 국제 언어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숫자로 번역을 하고요. 그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은 것을 다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일일이 모든 전 세계 언어를 다 익혀야 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전 세계 언어를 익히는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숫자를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공통적인 약속으로 언어를 읽겠습니다. 뭐 구글이다 그러면 이런 지배사업자, 유튜브 같은 지배사업자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서버에 정보를 입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숫자 방식으로 써라라고 하면은 그대로 합니다. 아니면 또는 국가 간의 약속이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큰 데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 언어를 공통적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암호로 하면 똑같이 4678번이 어떤 단어를 의미하지만 군사적인 용도에서는 또 다르게 그것을 다르게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죠. 군사적인 저장, 군사 암호적인 군사 정보니까 그것을 똑같은 숫자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르게 해석해서 정보도 입출력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밀 저장도 각각 가능하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공통된 약속으로서의 저장 또는 우리는 그 똑같은 4678번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으로는 이 언어지만 군사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어서 컴퓨터는 이것을 이제 모든 언어를 숫자로 다 기록하고 숫자로 기록하니까 정보 저장량이 적죠. 가령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한참 써야 되지만 이거를 가령 46786이라고 써. 그러면 숫자로 쓰니까 축약된 언어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보 저장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이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사진 같은 거 이제 찍을 때 사진 같은 걸 찍으면 사진을 인식할 때 사진 한 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조각으로 쪼개 봅시다. 10만 조각으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거나 100만 조각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이런 작은 정보의 입자들을 반도체의 어떤 특정 저장 장치 입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전에는 어떤 한 군데야만 딱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숫자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10만 개 하나하나의 숫자로서 이렇게 그 정보의 어떤 정보 셀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정보의 단위들을 파일로 쪼개놓은 것을 10만 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일일이 동서남북 동시에 여기다가 이게 반도체 저장 장치라고 합시다. 일종의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수많은 셀들, 수많은 정보의 저장 장소에 각각 다르게 한꺼번에 수많은 통신선을 통해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의 출발선,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저장 장치로 들어가는 통신선이 적어야 되겠습니까? 많아야 되겠습니까? 10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수없이 쪼개도 통신선이 많아지게 되겠죠. 통신선이 많아야지 이 통신선이 수많이 가지를 쳐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 수많은 정보 저장의 장소에 이게 엄청 수십억 개의 정보 저장 장소가 있다고 합시다. 쪼개가지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들어가겠죠. 왜 들어갈까요? 순식간에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을 10만 개 파일로 쪼개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동시에 충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숫자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큰 사진 한 덩어리를 갖다가 넣으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작게 쪼개갖고 순식간에 동시에 모든 여러 군데 10만 개로 쪼개서 10만 군데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정보의 통신의 정보 입출력선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것은 회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100만 개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진 한 개를 100만 개로 쪼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로 만들어도 됩니다. 컴퓨터 자체가 자동으로 처리할 거니까 인간은 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쪼개서 정보를 저장하고 입출력하고 정보를 다른데 한 군데 하면 그렇죠. 정체 상태가 있게 돼. 통신선 자체가 정보 입출력선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서남북에
이런 식으로 모든 저장하는 곳이 수십억 개가 있으면 조그만 단위로서 또는 나노 단위로서 수십억 개가 있으면 동시에 저장을 해버리면 엄청 빨라지죠. 정보 처리 속도가.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동영상도 이렇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하십시오. 잘라갖고 편집한 동영상도 이렇게 자르기로. 동영상이라는 게 사진 하나 이렇게 그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문단 여러 가지 문장 같은 것도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하게 돼. 이게 어떤 방식이 되냐면 광통신으로 가게 됩니다. 광통신 이렇게 컴퓨터 이런 식으로 가게 돼. 광선미를 아마 기초로 해서 정보 입출 요소를 아마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광선미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 입출 역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컴퓨터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광선미를 기초로 해서 정보 입출 역선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드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령 이제 그 반도체가 만들 때 구리선은 정보 입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이렇게 반도체를 따로 이렇게 회로를 만들고 정보 입출 역선은 광섬유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광섬유는 이제 발열이 없기 때문에 위로 적층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제시를 했었거든요. 광섬유 플러스 구리선, 그 반도체 회로 그릴 때 그 구리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다른 뭐 금속선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그런 것은 이제 다른 뭐 은이나 다른 걸로 이제 대신하셔도 동일한 구조로 가졌으면 광섬유 플러스 이렇게 구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반도체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품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TV라든지 이런 또는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신호선, 구리선, 전기선은 신고 구리선으로 주고 신호선은 그렇죠. 신호선은 약간 뭐라 그럴까 광섬유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TV 제조나 또는 각종 모든 컴퓨터 제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종 기기를 제조하시면 통신 이렇게 정보 입출력은 엄청나게 발열 없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 전기만 공급하는 선만 구리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